당신의 소중한 인생 한순간을 정성스레 담아드리는 인생 레코드 부산, 오늘 밤도 인사드립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담아드릴 유정 그리고 민준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저는 DJ 유정입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DJ 방송입니다. 네, 30회가 넘었죠? 네, 되게 전 오래 방송까지 했어요. 하면. 네. 이게 실감이 아직은 안 나는데 네, 진행을 해봐야 실감이 날 것 같아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또 계절 학기가 끝나가지고 이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방학이군요. 네,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완주를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둬가지고. 그렇죠. 네. 과정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민주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단조로운 일상 속에 요즘 뭐 밀리의 서재라고 책을 네. 읽을 수 있는 어플 정기결제를 하니까 네. 굉장히 또 책 들고 다니는 것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예, 저는 원래 책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뽑아가지고 파트로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인데 네. 그 밀리의 서재로 하니까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가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책에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능도 요즘 많이 보고 있고 웃는 게 사람 인생에 그렇게 큰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맞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왜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런 좀 즐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10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든이라고 하고요. 네. 네. 어떻게 소개를 간단하게 좀 네. 부탁드릴까요? 소개. 저는 그 다대포에서 이렇게 다대포 예술기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독립서점이랑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든입니다. 예술기지 이름 들었는데 뭔가 이 청년들의 베이스 캠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고 굉장히 그 사회에 든든한 지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이든님입니다. 저희 인생 레코드는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저는 그 독서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금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금란님이 여기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네. 들었는데 맞아요. 네, 그분이 이제 혹시 이런 거 있다, 혹시 레코딩을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이제 하게 되었고 네. 지금 마이크부터 전부 다 신기해가지고 즐기고 있습니다. 네. 책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맞아요. 네. 이게 오랜만에 나오셨다고 하는데 평소에 일상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주로 제가 그 MBTI가 E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면은 발바닥으로 에너지가 뺏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 나가진 않고 이제 기지에만 주로 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부산대까지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도 너무 좋고 네. 여기 제가 등산 좋아하는데 올라오는 길도 뭐 골목골목마다 재밌는 것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 너무 즐겁게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그 기지를 하나 만들면요, 기지의 장이 된다는 게 그 공간과 나의 삶이 함께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많이 기가 빨리실 겁니다. 상당히. 네. 예술기지라고 하셨는데 예술기지에선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이렇게 기지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대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장을 하고 있고 주로는 이렇게 다대포라는 공간, 서부산이라는 공간에 문화예술 콘텐츠가 정말 없거든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공간에서 이제 문화예술 콘텐츠 독립서점이니까 이제 책 모임도 하고 또 비건이라는 것이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서부산에서 이제 비건 지향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또 플로깅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홈파티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는,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고 뭐 음악 공연이라든지 지금은 다음 달엔 미술 전시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를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네요. 네네. 부족한 문화를 보충하는. 네. 부족한 사실 부족하지가 않고 예, 없어가지고 없어요. 네. 채우는 중입니다. 사실 저도 그 네. 문화 취약계층들이나 문화 취약 지형의 공연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뭔가 동지를 만난 것 같은 네, 전우회가 생깁니다. 이게 전우회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뿐만 아니라 뭐 플로깅이라든지 비건 같은 환경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 출신이었고 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 말고 좀 진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지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 그것들을 그냥 제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 실정에서는 제안자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마지막이니까 기념으로 그 게스트분의 별명 말고 3명의 별명을 다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3명의 별명이요? 예, 유정 씨도 이제 별명이 있을 테니까 제 별명. 별명과 이유를 한 번씩 돌아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게스트분 먼저, 먼저. 네. 네. 저는 원래의 그 이름을 사용을 하려다가 네.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지금 제가 머리도 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캐릭터성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술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캐릭터 이름도 이제 본래 영어 이름 이든이라고 하는 이름을 네, 맞습니다. 이든 하고 있는데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형이 네. 넌 이든 해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어. 그냥 이유가 없이 네, 뭔가 어울리세요. 이든 같이 생겼으니까 넌 이든 해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이든 이름의 의미가 또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든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호주에서 잠깐 살았었을 때 네. 성이 브레드나 이름이 브레드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진짜 브레드 같이 생겼거든요. 아, 브라운 빵처럼 생겼고. 맞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저를 그냥 그렇게 좀 진중한 모습도 있고 개구장이 같은 모습도 있어서 그냥 그 극단에 있는 재미의 요소들을 합쳐가지고 아마 저를 이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매칭이 되거든요. 맞아요. 무슨 네.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들은 별명인데 노잼이라고 저보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전 노잼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재미가 없어서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되게 진지한 분위기라든지 깊은 얘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되게 가벼운 분위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 노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냥 뭐 너가 진짜 노잼이야 해서 노잼인 거는 아니고 그냥 복도에 지나다니면 뒤에서 전 노잼 이러면 돌아보고 약간 그런 식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저보고 인간 스위스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약간 스위스 하면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 그리고 되게 자유롭고 드넓은 분위기 이런 거를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좀 평화주의자 같은 역할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인간 스위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잼 스위스로 성과 이름이 동시에. 네. 제가 하나 붙여드리고 싶은 의미가 있는데 네. 노잼을 노잼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충돌이 없이 이제 편안한 노충돌. 네, 편안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좋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별명이 코끼리인데요. 일단은 제 별명을 얘기하면 다들 설명이 필요 없이 하세요. 네, 이 몸이 굵어가지고 그리고 저 초식 동물이거든요. 네, 그 코끼리라는 처음에 별명이 붙은 거는 몸 때문인데 네. 후에 제가 붙인 의미는 코끼리가 이제 걸음걸이마다 밭을 가는 생명을 잉태하는 동물이거든요. 발이 쿠션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씨앗이 흙에 잘 토양에 스며들 수 있도록 걸음걸이마다 생명을 낳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의미로 코끼리라는 별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별명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이제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좋습니다. 오늘 이든님의 인생을 정성스럽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어 주시면 됩니다. 인생 몇 퍼? 0%부터 10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은가요? 질문이신 네. 거죠? 네.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제가 캐치를 계속 못하고 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유정 양이 마지막 방송이니까 짬바가 제가 20살 때 이제 버킷리스트를 처음 짜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군대 전역하고 분기점이 되잖아요, 남자들한테는. 그래서 좀 짜봤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이런 질문을 돌아봤을 때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버킷리스트를 한번 봤어요. 네. 정말 많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아. 예, 성공을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완료를 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한 90% 정도가 대부분 실행을 했거나 실행 중인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6월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과 맞춰서 한번, 그리고 이번 그 코너를 위해서 한번 짜보자, 버킷리스트를 한 번 더 네. 해보자라고 했을 때 좀 재미있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는 이제 0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네. 준비를 해봤고요. 네. 지금 올해는 생각해봤을 때 4월 중에 이렇게 아트북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작 중에 있고 6월에는 이제 결혼 전에는 3대 300이라도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쇠 냄새가 좀 난다 했습니다. 오운환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하고 있는 중이고 차근차근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막 엄청나게 갑작스러운 급성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상에 없다. 그냥 차근차근 하는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네. 지금 이렇게 좀 지금은 당장은 이제 결혼을 잘 준비해보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웃을 때 이마에 힘줄이 약간 생기시는데 이게 쇠쟁이들 특징이거든요. 아, 그래요? 쇠질하는 사람들이 이마에 힘줄이 잘 생깁니다. 세상에. 이마에 근육이 생기고가지고 딱 냄새를 맡았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0% 미지의 퍼센트라고 할까요? 네, 미지의 퍼센트에서 맞습니다. 기록해보는 이든님의 청춘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 최대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남겨주세요. 인생 3컷. 네,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고민을 엄청 해봤거든요. 네. 한 3, 4일은 해봤는데 그냥 다 좋고 다 베스트인 것 같고 내 노력이 최선이었어. 지금 최고야. 약간 이 상태인 것 같아서 네. 딱히 꼽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청취자들도 들었을 때 어떤 공통점으로 들으면 재밌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결혼이랑 회사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2가지를 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가져왔는데 그 예비 신랑이라고 하는 상태, 직업적 상태, 어떻게 보면 나의 상태, 예비 신랑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신랑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하지? 저는 제 주변에서 저는 결혼을 안 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드는 또 뭔가 뿌시럭뿌시럭 하고 있구나. 또 뭔가를 하는구나. 항상 이 생각을 하니까 언제 연애를 하냐. 그 친구 중에 바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연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됐고. 그렇죠. 네. 저희도 IMF 때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진짜 감사하다. 대부분의 예비 신랑들은 아마 이런 벅찬 감격을 느낄 것 같아요. 진짜 이 여자 아니었으면 난 결혼 못하고 독스. 제가 오늘 좀 전에 오기 전에 네. 인스타에서 워렌 버핏이 하는 결혼의 조언 있더라고요. 좀 네. 걱정되는데 뭐가 있나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 집안 내력, 돈, 집, 그리고 차. 다 필요 없이 기대를 하지 않는 마음.
거기서 이제 관중들이 꽉 빵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기대를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대를 하지 않는 마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저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사실 네.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그러니까 기지를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서울에서 이제 휴가차 내려왔는데 네. 막 첫눈에 반하거나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손님이다. 근데 이제 마침 그날 독서 모임을 하는 날이었고 그냥 네. 휴가도 왔고 했으니까 참관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한번 이런 시간도 한번 가져봐라 해가지고 왔다가 저한테 계속 DM을 보내는 거예요. 뭐야? 나 바빠. 저는 3시간씩 자거든요 하루에. 네, 넌 너무 바쁜데 계속 DM이 와가지고 날 좋아하냐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이 상대방이 바쁘잖아요. 상대방도. 네. 근데 계속 DM을 보내고 카톡을 보내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자. 난 못 간다. 내려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네. 저는 이제 저의 사정을 말을 해줬어요. 네. 뭐 나는 수익이 이렇고 뭐 사실 뭐 그렇게 큰 돈에도 관심이 내가 없고 그래서 뭐 먹고 사는 정도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 괜찮냐? 난 모아놓은 돈도 없다. 기지에 다 썼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믿으래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냐. ESTJ냐. ESTJ거든요. 그래서 들켰다. 그래서 자기를 믿으라길래 처음 만난 사람을 믿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믿어봤어요. 네. 예뻐서. 네, 예쁩니다. 그래서 예뻐서 믿어봐라 해서 믿게 되었고 네. 그 감정선이 확 깨졌거든요. 매우 설레고 있었는데 제가 이게 이 청취자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조회수가 폭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치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욕심 없으시다고 했는데 조회수 욕심 내시거든요. 네, 지금 감정선이 확 깨졌으니까 다시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날 이제 밤이었고 이제 다대포의 해수욕장에 되게 예쁜 방갈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예쁜 여성분이 계시죠. 네. 당신 옆에. 그래서 그 데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됐죠. 교제를 시작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되게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왜 걷어주지?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때도 사실은 이제 기지를 하는 것을 이제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원하긴 했어요. 저도 원했고 네. 그런데 본인이 오랫동안 회사 일을 했으니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외국에서 살아보지 않으련?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고민의 끝을 하다가 또 저한테 또 좋은 오퍼가 와가지고 네. 그러면은 한번 준비를 해보자 하게 되어서 이번 6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 결혼과 관련된 고백도 나를 믿어라였거든요. 그래서 나 돈 없다. 결혼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도장 찍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결혼은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믿었을 때 사실은 발등이 찍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모든 게 뺏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방금까지 가진 게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뺏길 게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고 참 감격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혼 생활은 아마 그렇게 좀 이제 벌써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벌써 시작한 마음이 것 같고. 통하면 시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그런 어떤 용어들이 있잖아요. 부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아직은 굉장히 어색해서 서로 이름을 부르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즐기고 있고요. 계속 부르십시오. 계속 부르시는 게 추천합니다. 네. 맞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이름을 들을 기회가 잘 없어져가지고. 70대가 돼서 Hey Ethan 이러면 설레죠. 너무 좋죠. 네. 네, 아무튼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6월 달에 이제 해외를 가시게 되는 건가요? 6월에 결혼을 하고 나서 아마도 별 일이 없으면 7월이나 8월쯤에는 아마 이민을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지는 어떻게? 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달까지 운영이 되고요. 지금 인수자
계약서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 아직 계약서를 쓴 건 아니라서 많은 인수를 많은 DM과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예, 독립서점 괜찮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해요. 유정 씨 혹시 뭐 인수 계획 한번 펼쳐보시죠. 그럴까요? 권리금이라도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돈이 좀 부족하면 제가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 대출도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저는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 모든 그 힘과 에너지와 뭐 생각과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벼려가지고 에네르기파 쏘듯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정말 3시간씩 자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가치가 뭐 저만큼 아마 하진 못할 거예요. 저만큼의 애정이나 이런 건 없겠죠. 왜냐하면은 공간 자체를 제가 구성을 했고 제가 인테리어를 했고 제가 책을 입고를 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못하겠지만 본인만의 개개인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버려둔 사람이 있고 자기 가치를 정말 실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후자면은 사실 지금 빛이 안 나더라도 충분히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인수를 한다면은 뭐 저는 너무 좋죠. 그래서 들었을 때는 금란님 딱 떠오르는데 지금 놀고 계시고 시간 많으시거든요. 일하고 싶어 하시고 딱인데요. 네. 이어가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지금 두 번째로는 회사 생활인데요. 회사라고 하는 곳이 사실 애증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저 또한 기지라는 공간이 마냥 좋은 공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런 공간인 것처럼 이렇게 기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재밌는 이벤트들을 계속해서 발생시키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 중에 이번에 이제 12월 24일 작년 12월 24일에 2회 다대포 예술대상이라는 시상식을 제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었고 그리고 기존에 왔었던 서울에서 평택에서 세종에서 목포에서 막 이렇게 막 오셨는데 막 펄을 입고 오신 분도 있었고 자리를 빛내준 사람이구나. 이 누추한 것에 귀한 사람이 동물 모피코트는 아니길 바라면서 그래서 그런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었고 사람이 있다라는 거 정말 귀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환대해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환대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환대하면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환대하는구나. 공간은 비록 내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저 사람들이 공간 그 자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눈물을 훔쳤던 그런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까지 뭐 이벤트들이 있을 텐데 홈파티를 매달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홈파티를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드님 눈이 눈물 흘리면 예쁜 눈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훔치지 마시고 때리면 남자 여성분들이 또 우는 남자 좋아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죠. 되게 부인 앞에서 부인 앞에서 한번 결혼식 때 한번 눈물을 흘려보시면 아마 평생 밥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 싶진 않은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드님의 인생 3컷 들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극복의 순간을 떠올려보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3컷 시간입니다. 극복 3컷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을 최대 3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생 3컷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극복의 순간들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만큼 재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복이라는 게 어쨌든 내가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즐길 수 있고 재밌는 건 없고 ESTJ 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MBTI로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용기를 가지면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극복을 하면 반드시 우울이 찾아옵니다. 네. 반드시. 잘 알죠. 맞아요. 무조건. 이게 나이를 떠나서 그 나이대에 맞는 우울과 극복이 찾아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제 나이만큼 겪고 있는 거고 네. 즐겁게 그것을 극복해 가고 있는데 우울이라는 게 내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서 우울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우울이라는 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지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강변도로를 출퇴근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내려오는 방면이요. 그러니까 다대포 방면으로 내려오는 길이었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낙동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내가 핸들을 우측으로 2바퀴만 감으면 이곳에서의 삶을 너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거 또 검정색 입고 오셔가지고 지금 가자 말면서 가자 삶이란 의미가 없어 말면서 저는 좀 우울과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우울과 염세와 이런 것들이 사실 내면에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시지프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네. 까미라는 아저씨가 쓴 책인데 알베르. 네 맞습니다. 실존주의 뭐 사르트르 막 이런 아저씨들이랑 게 있었던 책인데 저는 되게 그런 인문 철학 고전 소설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까미라는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왜 살까가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는 왜 자살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막 옷이 해져서 진짜 아무것도 못 입고 다니거나 밥이 없어서 굶고 다니거나 우리가 조금만 일을 하면은 밥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심지어 일을 안 해도 먹을 수 있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절대 빈곤이 없이 사는 그런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잉여 생산물이 남고 내 것이 있는 사회를 계속해서 살고 있고 현대 사회를 살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성적으로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은 살 필요가 없거든요. 네. 왜 살지?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살진 않잖아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뭐 더 깊은 얘기들은 사실 여기서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환영합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뭐 편집선 딱 잡으시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해서 하면은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왜 살까? 왜 존재할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유를 찾다 보면은 우울이라는 것이 충분히 해결이 되는데 사람이란 존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주잖아요. 여기 불러주셨잖아요. 좀 갑자기 형제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be nice라는 그 문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친절한 삶, 타인에게 친절한 삶, 나한테도 친절한 삶. 그러니까 막 요즘은 love yourself라고 계속 나를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사랑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뭐 너무 고통스럽게 공부를 해. 막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 근데 그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의지라는 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있고 없고를 나눴을 때 있다면은 살 의지가 있는 거고 삶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같거든요. 중간에 생략된 것들이 조금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be nice 사람들한테 타인에게 충분히 친절할 수 있고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그렇게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내가 불친절하면 저 사람은 거의 배수로 이 기분이 별로예요. 제가 만약에 유정 씨한테
뭐예요? 뭐 이렇게 뭐 한다면 맞아야죠. 질문이 왜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정말 불쾌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그런데 그렇군요. 뭐 되게 좋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스몰 토크를 하기도 하고 오프 더 레코드로 그러면서 친절 베풀어 준 거잖아요, 저한테. 저는 이런 사소하고 작은 친절들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한다라는 것은 주고 받고를 동시에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타인이 필요하고 사람이란 존재는. 그래서 우리는 환대를 해줘야 되고 나도 환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울이라고 하는 것의 극복은 타인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타인이 나를 환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환대하는 것,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극복의 시작이고, 제가 어떤 뭔가 기지를 해서 뭐 정말 대단하고 뭐 아니면 넌 조약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싶어. 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그 극복의 어떤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 사는 게 되게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짝 후광이 살짝 보려고 하거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감흥을 좀 깨야 되겠는데. 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저도 약 2년 반 정도 인문학 스터디를 사비로 운영을 했었는데 네.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그런 고민이 꼭 들거든요. 근데 저는 걸어가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온천천을 걸으면서 온천천에 보면은 물고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수달도 있어요. 예, 가끔씩 이제 보이는데 뭐 물고기들이 여기에 누가 풀어놨나 항상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온천천에 물고기를 풀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태어났지? 하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철마다 오는 청동오리들이 오리가 싼 똥에서 그 오리가 그 전에 사냥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있던 알들이 오리 배에서 살아남아서 네. 똥으로 나오자 그 온천천이라는 하천에서 부활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생태계가 열리는 걸 보면서 인생 사는 거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본능이구나. 뭐 때문에 태어났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태어난 거구나 하는 생각으로 딱 정리를 했었는데 네. 얘기를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왕에 태어난 거 친절하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게 독서 모임 같은 걸 하면 알베르 카미 책을 진짜 꼭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방인이라든지 페스트라든지 그런 책들을 꼭 읽는데 그럴 때마다 실존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막 우리는 왜 살아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제 또래들이랑 20대 초반 친구들이랑 했으니까 에이 뭐 그래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항상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여기서 되게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보통 주변에 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네, 너무 반가워요. 지구상에서 보기 힘든 그런 분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든님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이든님께 행운을 드리는 시간. 네, 그래서 마지막은 오늘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운을 가득 담아드리는 천사의 조언 코너입니다. 네, 저희 천사의 조언 코너에서는요, 이든님께서 받고 싶은 조언, 앞날에 대한 조언, 과거와 현재를 점쳐드립니다. 어떤 걸 좀 여쭤보고 싶나요? 사실 아까 전에는 결혼이 참 마음에 걸렸다.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우리가 함께 좋은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기지도 정리를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런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 계속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친절한 삶을 살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지를 잘 정리하고 싶은 고민과 결혼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과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생활.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이 제일 중요하시네요. 네. 평생 함께할 사람이니까. 네, 새로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카드를 섞었거든요. 네. 세 개를 다시 뽑았는데도 비슷한 게 나오면 이거는 운명입니다. 네.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3장 뽑는 걸까요? 네네. 뭔가 갑자기 신중하게 됐어요. 예. 아까는 제가 픽픽 뽑았거든요.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거 안 한다 그러셨거든요. 네.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은 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찐이에요. 야, 아까랑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 과거에는 big happy changes, 뭐 크고 행복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미 과거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맞아요. 이분의 삶에서 이 책이라는 매개체가 뭔가 이분의 인생에 크게 한 방을 먹인 거예요. 그런 일이 과거에 사건이 발생을 했고 지금 현재 helpful people, 사람들에게 친절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나왔어요 지금. 예.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나쁜 거 많아요. 저 뭐. 팩폭 많이 당했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네. 어떻게 자리를 계속 노도 바꾸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마지막에 가서는 미래에는 리커버리, 회복의 단계까지 이른다. 굉장히 좀 패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까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도 뭐 기회 이런 게 나왔거든요. 석세스 이런 거 나오고. 네, 성공적이고 기회가 네. 있고 미래에는 또 행복하게 그런 카드들이 나왔는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금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회복, 뭔가 주변을 회복시킬 것 같은, 자연도 회복시키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천사의 조언 코너도 해봤는데요. 마지막은 항상 서로 칭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 마켓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따로따로 칭찬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든님께도 칭찬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벗어난 탓인지 책을 본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지금 굉장히 감격스럽거든요. 책 얘기 너무 재밌지 말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혼자서 얘기하면은 진짜 좀 그만해라. 아까 이제 공감 충분히 했을 텐데 두 분 다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멋지고 왜 제가 서점 사장이라서 뭐 더 많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책을 좀 많이 본 거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런데 책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시야도 넓어지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우리 유정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거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나요? 네, 네. 너무 쉽죠. 네, 칭찬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도 그 노잼이 아니라 아까 노잼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뭐 막힘없이 달리는 그런 차가 됐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네, 또 그 재미라는 게 또 음악적 용어로 그냥 자유롭게 또 반주를 하는 거, 네. 또 이렇게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또 해주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민주님 오리를 보면서 물고기를 보면서 재밌는 인사이트를 저도 얻었는데요.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받아준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 사람 그냥 대충 하고 치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오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사죄하면 됩니다. 피곤해가지고. 네. 근데 우리 민주님이라는 말에서 지금 회개를 해야겠다. 갑자기?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아까 이제 또 저한테 좋은 카드들을 또 보여주셨어요. 저런 걸 진짜 안 하거든요. 진짜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근데 거짓말 같은데 안 좋은 게 있다고 하니까 감사하다. 거의 한 70%는 나쁜 말입니다. 손길이 좋았다. 손길의 기운이 좋았지 않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복권 같은 거 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또 저희도 칭찬을 저희가 해야 될 차례죠. 네, 저희도 칭찬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저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저도 인문학 스터디를 운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감을 느낀 걸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먼 곳에서 이게 싸우고 계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뜻을 펼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정말 이게 내 자신을 벗어나야 그런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부와 명예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도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제가 사는 인생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돼요. 멀리서 접했든. 근데 이렇게 직접 만나기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큰 힘을 받고 가는 네. 그런 날입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드님은 약간 청춘이라는 단어로 정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춘에는 뭐 낭만, 젊음, 사랑 이런 단어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 단어에 정말 걸맞은 사람이다. 앞으로의 인생이 다 봄처럼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저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가는 것 같은 게 인풋이라는 게 뭐 책도 있고 영상도 있고 글도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인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드님을 만난 오늘이 되게 제가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너무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받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마우시면 나중에 계좌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네. 네, 복채를 지금 복채 1,000원 있거든요. 네. 장난이고요. 세상에. 네. 네, 이게 마지막에는 저희가 또 그런 게 있어요. 명언 선물을 해드립니다. 네. 철저히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명언을 하나 뽑아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 레프 톨스토이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동과 탐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확신하는 것만 두려워한다. 제가 느낀 점이 이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내가 자칫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에 도달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소크라테스도 말을 했지만 내가 모른다는 것만 내가 알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알 게 더 많다는 거를 알면 인생이 좀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명언을 골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감 안 해요? 막 소감. 아니면 다음 회차에? 다시 해야겠다. 아니면 뭐 다음 회차에 한 번 더 다음 나올 회차에 거니까. 저요? 제끼는 게 낫겠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인사만 남기고 진행자로서. 네. 그럼 간단한 진행자 인사만 하고 다음 방송에 찐 인사를 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노래 깔아주세요. 오케이. 네, 오늘 어떻게 방송 첫 출연이셨는데 즐거우셨나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즐거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유정 씨도 마지막 방송인데 즐거우셨나요? 네, 마지막 방송에 이렇게 뜻깊은 사람을 많이 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제가 이 작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죠. 제가 딱 입학을 할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같이 2년 가량의 세월을 같이 한 거잖아요. 이게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되게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한 나를 만나보고 싶지만 잠시만, 내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까지 넣어주세요. 편집하지 마시고 이거까지 넣어주세요. 앞으로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180cm로 커서 만나요.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저 한마디 해도 괜찮은가요? 아유, 3마디 해도 되시죠. 네. 그 사하구 사람들이 네. 이걸 보고 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거든요. 항상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하구에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자신의 용기를 계속해서 펼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나가신다 하시니까 다음 이제 그 MC로 또 사하구 사람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우리 좀 가지셔서 PD님께서 이번에 유튜브 수익 창출이 되셨거든요. 좋은 소식이 사하구에도 있기를 바라면서 정말 문어발처럼 뻗어나가길 기원합니다. 좋습니다. 네,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